계약서와 펜이 커피 테이블 위에서 번들거린다. 올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잠깐만! 아버지 말씀부터 들어! 네,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돼. 왜 이러세요? 가족 미래라 달렸습니다. 이 집은 간판이 아니라 내 손맛으로 지켜왔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계약서가 바닥으로 턱 떨어지고 공기가 얼어붙는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서울 종로의 오래된 골목에 첫 번째 불빛이 켜집니다. 이춘복은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도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죠. 커다란 솥에 사골을 넣고 멸치 우린물을 부어가며 맑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하얀 거품을 정성스럽게 걷어냈죠. 이 가게는 춘복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그의 명의였거든요. 임대가 아닌 자가 점포였기에 월세 걱정 없이 오직 손님들만 생각하며 장사할 수 있었죠.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모은 돈과 아내와 함께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곳만은 변함없이 지켜왔죠. 6시가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첨가물 장사를 하는 김 씨가 인사를 건넸죠. 춘복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김 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물 한 그릇 드시죠. 면을 삶아 그릇에 담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올렸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김치 한 접시를 곁들여 내놓았죠. 아, 이 맛이야. 국물이 오늘도 깊네요. 김 씨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춘복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7시가 넘자 출근길 직장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이 과장, 은행 지점장 박 씨, 동네 약국 사모님까지 각자의 단골 자리에 앉았죠. 사장님, 여기 잔치국수 2그릇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춘복의 대답은 언제나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단체 주문하면 할인 안 되나요? 젊은 직장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죠. 춘복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인은 못 해드려도 국물은 진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 골목의 정겨운 풍경이었어요. 정오가 지나자 점심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앉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여기가 진짜 맛집이야라며 서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춘복은 바쁜 와중에도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오후 2시쯤 딸 이소연과 사위 박도윤이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34살로 동네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도윤은 36살로 프랜차이즈 본사 기획팀에서 근무했죠. 결혼한 지 3년이 된 젊은 부부는 종종 이렇게 춘복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손님이 정말 많으시네요. 소연이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춘복은 국자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게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버티고 있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찻잔을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브랜드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 정도 마시면 충분히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수 있어요. 체인점을 늘리면 수입도 몇 배는 늘 거고요. 춘복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 집은 간판보다 손맛으로 버텼네.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죠. 40여 년 넘게 한자리에서 같은 맛을 지켜온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지금 시대에는 마케팅도 중요해요.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맛이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젊은 손님들도 많이 올 텐데요. 소연도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춘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골목 풍경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죠. 오래된 구멍가게 자리에는 세련된 카페가 들어서고 철물점 옆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브런치 카페가 생겨났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에게는 이 작은 가게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했어요. 저녁 6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골들이 또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내일도 맛있게 해드릴게요. 춘복의 하루는 이렇게 평범하지만 충실하게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춘복이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있을 때 도윤이 다급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장인어른,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춘복은 국자를 놓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윤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죠. 어제 구청 도시계획 변경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골목 일대가 곧 정비된다고 합니다. 서류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지도와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춘복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익숙한 골목 지도 위에 굵은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자신의 가게가 있는 위치에도 큰 X 표시가 되어 있었죠. 정비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춘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죠. 재개발이에요. 이 골목 전체를 허물고 새로운 상가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이 지역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의 말에 춘복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건설사에서는 지금 매각하시면 손해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보상금도 제법 받을 수 있고요. 내가 평생 지켜온 이곳을 허물겠다고? 춘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여 년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오래된 건물들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춘복은 벽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벽들이 얼마나 튼튼한데. 그가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균열이 생기면 시멘트로 메우며 관리해온 벽들이었어요. 낡았지만 견고했고 무엇보다 정이 깃든 공간이었죠. 그때 소연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일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죠. 아버지와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두 사람 사이에 앉았죠. 도윤이 소연에게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개발 계획부터 보상금 이야기까지 자세히 말했어요. 소연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죠. 그럼 아버지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장인어른 레시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장사하는 거죠.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듯 했죠. 브랜드? 춘복이 되물었습니다. 도윤은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네, 이춘복 국수를 체인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남에도 홍대에도 심지어 부산이나 대구에도 매장을 낼 수 있어요. 지금보다 수십 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가게를 조금 넓혀서 브랜드 매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인테리어로 꾸미고 메뉴도 다양하게 늘리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설득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춘복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너희가 그렇게 내 손때 묻은 가게를 쉽게 팔라고 하니.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이곳은 나에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야.
너희 어머니와 함께 일군 삶의 터전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나눈 정이 스며든 곳이거든. 춘복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손님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끼니를 걸러가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짜로 국수를 대접하기도 했지.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의 말투가 점점 단호해졌죠. 이미 골목 상인 절반 이상이 매각을 결정했다고 들었거든요. 김씨 청가물 가게도 구멍가게 할머니도 모두 결정하셨어요. 정말인가? 춘복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서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변이 모두 공사장이 되면 장사가 될까요? 현실적인 지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춘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살아왔고 이곳에서 죽을 생각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소연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윤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거든요.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상금도 줄어들고 협상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연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섰죠. 춘복은 혼자 남아 텅 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낡고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틀 후 아침, 춘복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육수를 끓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정말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쯤 평소 같으면 북적였을 시간인데 가게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김씨 첨가물 가게 앞을 지나던 춘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셔터가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그 앞에는 이전 준비로 인한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김 사장님이 정말 나가신 건가? 춘복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15년 넘게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었는데 인사도 없이 떠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박 할머니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에는 폐점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죠. 춘복은 가슴이 답답해져서 골목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40여 년 동안 함께해온 이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발소, 구두방, 작은 식당들까지 모두 셔터를 내린 채 을씨년스러웠죠. 마치 유령 마을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평소의 절반도 오지 않았어요. 단골이던 이 과장이 들어와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여기 계속 하실 거예요? 주변이 다 비어가는데. 춘복은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한은 해야죠. 오후에 춘복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주민공청회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무작정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구청에서 열린다는 공청회 장소를 확인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정장을 입어보는 거였어요. 공청회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고 몇몇은 건설회사 직원 같아 보였어요. 춘복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회의 진행을 지켜봤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는 신광개발입니다. 이미 해당 지역 토지의 80% 이상을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춘복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80%라니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신광개발 담당자가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현대적인 복합상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쇼핑몰과 오피스텔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화려한 조감도가 스크린에 나타났죠. 춘복은 그 조감도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골목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정겨움이나 인간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민이 일어나서 물었어요. 기존 상인들의 입점은 어떻게 되나요? 신광개발 직원이 답했습니다. 물론 우선 입점권을 드리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는 현재보다 상당히 오를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존 영세 업체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복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돈이 없으면 쫓겨나라는 소리나 다름없었거든요. 40여 년 동안 이곳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춘복은 바로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민원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아직 바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춘복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도로 선형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보행전 용가로나 소규모 광장으로 지정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춘복의 눈이 반짝였어요. 보행전 용가로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에요.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기존 건물들을 보존하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다만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충분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역사문화 특화거리. 춘복은 그 말을 되뇌었어요. 갑자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골목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직원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해당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해야 하고 주민 동의율도 높아야 합니다. 춘복은 구청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나도 한번 싸워보자. 그의 눈에 오랜만에 결기가 번뜩였어요.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은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복은 골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간판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벽돌, 좁지만 정겨운 길.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역사와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춘복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어요. 가게 개업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 때 무료 국수를 나눠준 사진,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왔던 기록, 단골 손님들과 함께 찍은 추억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춘복은 속으로 다짐하며 내일부터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복은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역사문화 특화거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느라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인터넷은 잘 다룰 줄 몰라서 동네 도서관까지 가서 관련 책들을 뒤져봤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계획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적이던 골목이 점점 더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춘복이 가게 앞을 쓸고 있을 때 맞은편 철물점에서도 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40대 사장이 트럭에 물건들을 실으며 춘복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끝까지 버티실 거예요? 철물점 사장이 걸어와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춘복은 빗자루를 세우며 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인데요. 철물점 사장이 저었어요. 저도 정말 떠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고작 5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는데 이제는 텅 빈 테이블들이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단골이던 은행 지점장 박 씨가 들어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사실 저희 은행도 이 지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은행까지요? 춘복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개발이 확정되면 임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해요. 솔직히 사장님도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죠. 오후 3시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회사원 김 대리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춘복이 국수를 내오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대리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식대를 줄이라고 해서요. 앞으로는 도시락을 싸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춘복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재개발 때문에 주변 상황이 불안해지자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마저 하나둘 떠나고 있었죠. 저녁 무렵 춘복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과 소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손에는 또다시 두꺼운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춘복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지 뻔했거든요. 장인어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어요. 신광개발에서 최종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까지 결정하지 않으시면 보상 조건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춘복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보상 조건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세보다 높게 쳐줬는데 앞으로는 감정가로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거의 30% 정도 줄어들 거예요. 소연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주변을 보세요. 손님도 줄고 이웃들도 다 떠났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았네. 도윤과 소연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역사문화 특화거리라는 게 있어. 이 골목을 보존하면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거야. 도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장인어른, 그런 막연한 희망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죠. 이미 80%가 넘는 토지를 건설회사에서 매입했는데 무슨 특화거리가 가능하겠어요?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춘복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부족했어요. 도윤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요. 그때 도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사실 제가 회사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춘복과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죠. 점포를 담보로 하시면 본사에서 자금을 지원해드려요. 새 건물에 깔끔한 매장을 만들어드리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가게를 담보로. 춘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내 삶을 통째로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도윤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시대에는 변화가 생존입니다. 고집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소연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말문을 닫았어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끼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춘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골목에는 40여 년의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어. 그걸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확신이 없었어요. 현실의 벽이 점점 높게 느껴졌거든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갔어요.
춘복은 홀로 남아 텅 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춘복은 잠들지 못하고 가게 안을 서성였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수십 년 동안 함께해온 모든 것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춘복이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도윤이 혼자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표정도 사뭇 진지했죠. 춘복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통첩을 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장인어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도윤이 서류 가방을 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신광개발과 주변 토지주들 간의 협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장인어른만 남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춘복이 걸레로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도윤이 두꺼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사인을 해주시면 기존 조건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보상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얼마나 바뀐다는 거지? 춘복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도윤이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조건으로는 4억 5천만 원인데 내일부터는 2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 납니다. 춘복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소연이 급하게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도윤 씨,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보건소에서 일을 마치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도윤을 말리려고 온 거였죠. 도윤이 소연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소연 씨, 지금은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소연이 울먹이며 붙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해봐. 시간? 도윤이 비웃듯 말했어요. 벌써 일주일이나 기다렸어. 더 이상은 불가능해. 그는 소연의 손을 뿌리치며 계속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게 돼. 장인어른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춘복은 조용히 두 사람의 말다툼을 지켜봤어요. 딸과 사위가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을 움직이려 들다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춘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이제는 개인의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주변을 보세요.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어요. 춘복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고집이라고? 내가 평생 피와 땀으로 일군 이곳을 지키려는 게 고집이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죠. 소연이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서서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둘 다. 이렇게 싸워서 뭐가 달라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9시입니다.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는 펜을 꺼내 춘복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서명하시면 우리 모두가 편해집니다. 춘복은 그 펜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40여 년의 삶이 스쳐갔습니다. 이곳에서 함께한 모든 추억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소연이 조심스럽게 춘복의 팔을 잡았어요. 정말 어렵게 결정하신다면 저도 이해해요. 그녀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도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장인어른, 사실 저희 회사에서 특별 제안을 했어요. 춘복과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오늘 계약하시면 새 건물의 프리미엄 매장을 무료로 만들어드려요.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무료로? 춘복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신 10년간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매출의 30%만 본사에 주시면 나머지는 모두 장인어른 몫이에요. 춘복은 그 제안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결국 내 가게를 빼앗으려는 속셈이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를 직원으로 부려먹으려는 거잖아. 도윤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장인어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는 시계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10시 반입니다. 1시간 반 남았어요. 소연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아버지, 제발 도윤 씨 말을 들어주세요. 이대로 가면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복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자신의 고집 때문에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이곳은 너의 삶 그 자체야.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결정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춘복은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갈등했어요. 가족과 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도윤과 소연이 체념한 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춘복은 결국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펜을 손에 쥐고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았거든요. 미안하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그의 말에 도윤은 화를 내며 나갔고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따라갔죠. 홀로 남은 춘복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새벽 5시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정말 모든 게 달라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아침 8시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서 가게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이춘복 사장님이신가요? 춘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구청 도시계획과 김 과장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어요. 춘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온 건 아닐까 싶어서요. 무슨 일로 이른 아침에 찾아오셨나요? 김 과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어제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나왔거든요. 춘복은 긴장한 채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이 골목이 역사문화 특화거리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춘복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골목 보존 사업의 일환이에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춘복은 흥분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김 과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이 골목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요? 춘복이 되물었어요. 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 신문 기사, 방송 출연 기록, 지역 행사 참여 증명서 같은 것들이요. 이 골목이 서울의 서민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말이에요. 춘복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집에 보관해둔 오래된 사진들, 지역 축제 때 무료로 국수를 나눠준 기록들, 몇 년 전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왔던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긴 한데, 정말요? 김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특히 지정이 되면 도로 선형 변경으로 보행전 용가로가 조성되고 소규모 광장도 만들어집니다. 춘복이 더욱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럼 재개발은 어떻게 되나요? 김 과장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기존 재개발 계획이 변경돼요. 그 대신 일부 구간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받게 됩니다.
춘복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다는 건 뭔가요? 공익사업 편입 토지는 보상 기준이 달라져요. 영업 손실 보상과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기존 보상액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에 춘복은 놀랐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예상으로는 기존 보상액의 3배 이상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골목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김 과장의 말에 춘복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 과장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 동의서도 받아야 해요. 쉽지 않겠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해요. 명함을 한 장 더 주며 덧붙였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 과장이 나간 후 춘복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쌓인 사진첩, 누렇게 변한 신문 스크랩, 방송국 촬영 당시의 기념품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아내와 함께 찍은 가게 개업 사진이었어요. 1980년 가을, 젊은 부부가 작은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이춘복 국수집 개업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지역 축제 때 무료 국수를 나눠준 기록도 찾았습니다. 구청에서 발행한 감사장과 함께 시민들이 줄을 서서 국수를 받아가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2015년부터 매년 추석과 설날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20년 전 KBS에서 제작한 서민의 밥상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당시 춘복과 아내가 함께 국수를 만드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거든요. 그때 방송 작가가 서울 서민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춘복은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골목의 가치를 알리는 거였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시민들의 동의로 여론을 움직이는 싸움 말이에요. 오후에는 남아있는 상인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춘복의 진심을 느끼고 하나둘 동참하기로 했어요. 특히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박 할머니는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춘복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어. 일주일 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심의가 열렸습니다. 춘복은 깔끔하게 다림질한 정장을 입고 큰 가방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어요. 가방 안에는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의연했어요. 회의장 한쪽에는 신광개발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맞춰 입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쌓아놓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도 함께 자리했죠. 춘복은 반대편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장 뒤쪽으로 도윤이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그의 뒤로는 신광개발 임원진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춘복은 깜짝 놀랐어요. 사위가 건설회사 편에서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구청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종로구 청운동 골목 일대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광개발 측에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개발 대표가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기존 계획대로 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85%의 토지를 매입했고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화려한 조감도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안전상 문제가 많습니다. 새로운 복합상가를 건설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어요. 그때 도윤이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복은 긴장한 채로 사위를 바라봤어요.
저는 해당 지역 상인의 사위로서 그리고 프랜차이즈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도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면 상권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관광객들만 늘어나고 실제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게 될 거예요. 그의 주장은 현실적이었고 심의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상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현대적인 시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도윤의 발표가 끝나자 신광개발 측에서는 박수를 쳤어요. 이제 춘복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춘복입니다. 이 골목에서 40여 년간 살아온 사람입니다. 춘복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골목은 단순한 상가가 아닙니다. 서울 서민 음식사의 산 증거입니다. 그가 오래된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1980년 이곳에 첫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관심을 보이며 춘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춘복은 용기를 얻어 계속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가 지역 축제 봉사 기록과 방송 출연 자료를 차례로 보여주었죠. 20년 전 KBS 서민의 밥상에 출연했을 때 제작진이 이곳을 서울 서민 문화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춘복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골목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씨 첨가물 가게 사장, 박할머니, 이과장, 은행 지점장까지 모두 왔었어요. 춘복은 더욱 자신감을 얻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골목을 허물면 단순히 건물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소중한 기억과 문화가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기록과 여기 계신 분들의 동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단골 상인과 주민들이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어요. 현장 기자들의 펜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게 느껴졌어요. 심의위원장이 잠시 휴회를 선언하고 위원들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20분 정도 후에 다시 회의가 재개되었어요. 춘복은 긴장한 채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구청장이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해당 구역을 역사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보행가로 조성에 따라 일부 필지를 공익사업에 편입합니다. 춘복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구청장이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편입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영업손실 보상도 확대 적용합니다. 예상 보상액은 기존 계획 대비 3배 이상 증액될 예정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신광개발 측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도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골목 주민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어요. 춘복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도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이곳의 가치를 지켰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듯 했어요. 춘복은 그런 사위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춘복을 향해 주민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춘복은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역사문화 특화거리 지정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춘복의 골목 국수집은 서울의 새로운 미식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보행전 용가로가 조성되면서 걷기 편해진 골목에는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오래된 서울의 정취를 그리워하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가게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준 문화재 보존 기금으로 낡은 벽은 새로 칠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하지만 춘복은 옛 정취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은 그대로 두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벽에 그대로 걸어두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게 입구의 간판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래된 서체에 이춘복 국수 글씨가 걸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서울시 지정 역사문화 음식점 제1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날 오후 춘복이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있을 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소연이 함께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춘복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장인어른,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고 장인어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춘복은 국자를 놓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자리에 앉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원망보다는 이해가 앞섰거든요. 도윤도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연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내시다니.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처음에는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춘복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아, 너도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끼어서 말이야.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한테서 많은 걸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신념의 중요함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춘복과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걸요.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나? 춘복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도윤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문화기획사를 차렸어요. 이런 역사문화 거리들을 알리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하신 일에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춘복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정말인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비록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훨씬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장인어른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씨 첨가물 가게 사장, 이 과장, 은행의 박 지점장까지 모두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특화거리 지정 이후로 다들 다시 이 골목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요. 김씨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감탄했어요. 춘복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하지 않는 맛으로 계속 대접하겠습니다. 오후 5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나타났어요. 방송국 촬영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다큐멘터리 3일팀입니다. 혹시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PD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춘복은 깜짝 놀랐지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촬영팀은 가게 곳곳을 비추며 춘복의 하루를 담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변하지 않는 일상의 모습들을 말이죠. 인터뷰 시간에 PD가 물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으셨는데 후회는 없으신가요? 춘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요? PD가 다시 물었어요. 춘복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정이죠. 이 작은 공간에서 나누는 따뜻한 마음들. 그게 진짜 가치라고 생각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도윤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우겠습니다.
춘복은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을 도윤 앞에 내밀었어요. 도윤아,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도윤은 그 국수를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제야 이 맛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낀 거였죠.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춘복은 홀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국물 위에서 반짝이던 것처럼 이제는 저녁 노을이 깨끗해진 그릇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춘복은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 맞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작은 보금자리를 지켜낸 거야.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문득 춘복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골목을 지킨 게 아니라 이 골목이 내 삶을 지켜줬구나. 진정한 가치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골목에는 다시 따뜻한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고 춘복의 하루도 평범하지만 소중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